여러분, 5.1조를 축하합니다. 영주를 축하합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의 전면적 번영기를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우리는 오늘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조를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네, 정말 국가경제발전 5기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 당 창건 80돌을 맞는 이 해에 맞는 명절이어서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환희가 더더욱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당의 부흥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가 맡은 처소와 일터마다에서 혼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노력 혁신자들, 그리고 노동자 영웅, 노동자 대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공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좌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비록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국방건설 노선을 결사의 의지로 받들고 있는 국방과학부문 노동계급, 특히는 이번에 우리식의 최신형 다목적 구축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해서 어머니 우리 당의 기쁨을 드리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사랑의 품에 안겼던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들, 또 오늘의 중산투쟁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고 있는 상원의 노동계급들, 그리고 우리 혁명의 강력한 핵심 부대의 핵심 역량인 미도운 과학자 기술자들, 지금 이 시각도 수천 척 지하막장과 별 끓는 용해장, 머나먼 바다에서 성실한 근로의 땀을 바쳐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노동계급들, 새실의 농촌혁명 강령을 받들고 사회주의 조냐마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세계를 진감하는 강변의 백지, 모두가 이 기세로 굳게 뭉치어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로 맺자. 당의 믿음을 명줄처럼 간직한 여기 상원노동계급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진하게 완수한 자랑을 안고 뜻깊은 5.1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조를 축하합니다. 우리 온 공장 종업원들은 4월 인민경제계획 완수한 등기세를 갖고 5.1조 체육경기에 나섰습니다. 예. 5.1조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4월에도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올해 들어만해서도 우리 갱선은 애국탄을 1,700톤이나 넘쳐 수행했습니다. 우리 동평하루발전소 노동계급은 4월 전류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쁨을 안고 이번 5.1조를 맞이해서 그런지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해 다석을 낸 구기세로 올해 또다시 다석을 낼 율이 넘쳐 있습니다. 여기 운파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의 근로자들도 새1토에서 5.1조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 소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살림집에 입사하게 될 근로자들과 노인들을 만나시었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황홀한 사회주의 리상거리의 주인들로 그때가 정말 희한하게 솟아오른 새거리에서 우리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의 품에 안겼던 이 새 살림집의 주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들일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무척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축복받은 행복의 주인들을 먼저 좀 만나봅시다. 예. 저는 전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뜻깊은 4월 15일 우리 가족은 영광의 준공식장에서 뜻밖에도 꿈결에도 뵙고 싶었던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먼 가까이에서 만나 뵙는 세상 최대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저희들이건만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꽃다발을 안고 달려오는 평범한 견의 딸인 우리 청예를 글쎄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시고 벌도 다독여 주시면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감격을 먹이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는 저를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글쎄 저희 이 손을 잡아주시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이를 쓰게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국어도 해마다 1만 세대씩 우리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원수님께 군수를 올려도 송차지 않는데 우리 노동자 가정에게 이를 쓰게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웬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원수님께서 저와 우리 아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새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 가족은 4월 28일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모습들입니까? 어찌 영광의 단상에 오른 주인공들이 이들뿐이겠습니까?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각도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위해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 수도 건설자들. 영광의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따뜻한 축복을 받았던 우리 수도 건설자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여러분, 해마다 5.1절 하면 먼저 노동계급부터 생각하게 되고 또 노동계급 하면 그들이 받아하는 사랑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방직공으로부터 직장장으로, 김일성 청년영예상 수상자로, 노력영웅으로, 오늘은 시대 전용으로 자라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문광순 동지를 이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 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맞이하고 보니 경애하는 원스님의 사랑 속에 우리 공장 노동계급들이 뜻깊은 5.1절 날 우리 원스님께서 차려주신 연회상을 받아안던 일이 어제는 또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노동자 합수, 노동자 연회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스님께서는 우리 방직공들을 위해 궁전같이 희한한 합숙을 건설해 주시고 또 합숙이 완공되었을 때는 몸소 우리 공장 합숙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궁전같이 희한하게 꾸려진 노동자 합숙을 돌아보시며 경례하는 원스님께서는 이곳에서 5.1절 경축연회 차려주자고 임명문 총정치국장이 연회에 참석하여 연설도 하고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우리 노동계급들을 축하해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의 향락을 누리는 궁전과 호텔은 많아도 우리 노동자 호텔, 노동자 궁전은 우리나라에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노동자 연회라는 말을 이 세상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수, 김종숙 평양지사공장의 노동자 합수, 그리고 성화고리, 화성고리, 전이고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도서고 있는 농촌 살림집들, 검덕의 산학협곡 도시. 정말 이 땅에 솟아나는 새 문명의 고리, 새 집들에는 언제나 우리 근로자들이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이 희한한 새집, 궁궐 같은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런 사랑의 전설, 이런 사랑의 화폭은 아마 이 세상 그 어디 가도 찾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 근로자들이 받아하는 사랑이 집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해 2025년의 즈음에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연회 본부 총사에 불러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월 2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당중앙 뜰악에서 용강의 기념사진을 찍었던 노력혁신자들도 참가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3대를 이어오는 농사꾼 가정입니다. 제가 16살 나던 해 분조장을 하시던 아버지는 뜻밖에도 논밭에서 승직하는데 그때 자식들에게 남긴 말은 이 땅을 부탁한다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한 일 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분조의 조수업집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서 해마다 분조에 버전해서 다수학을 거뒀으며 지난해는 우리 분조가 알곡 생산에서 평양시 쪽으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 것뿐입니다. 이 나라에 넣어끌려서 자기 할 바를 했구만 어머니 우리 당은 저를 용강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줬고 새로 떠선 현대적인 살림집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설비 정상 가동을 보장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례하는 총수공주께서는 저 같은 평범한 노동자를 당중앙에 뚜락에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만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례하는 총수공주를 오보이로 높이 모셨기에 저 같은 종이군인도 영광의 단상에 올라 감 높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공로자 식신자들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면 야, 나도 언제면 저들처럼 그런 영광을 지닐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같은 화력발전소의 평범한 노동자가 어떻게
그런 영광을 지닐 수 있게 하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깊은 설날에 경례하는 원스님을 그것도 당정위원회 본부총사에서 몸 가까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됐을 때 정말 너무나도 꿈만 같고 믿어지질 않아 이 속동을 꺼지고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뜻깊은 그날 저는 내가 진정한 노동계의 세상, 노동당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궁지를 이 심장으로 한껏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나라에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세월이 새 집의 주인이 되고 국민으로서 응당 할일을 한 사람들을 애국자로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품, 친근하신 오부의 품입니다. 군종은 바다에 따라 주시는 꿈이동은 하늘에 따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모든 소원 갚여주시네. 노래 가자 김종은 위대하신 영도자 사랑하자 김종은 친근한 오리 인민은 한마음 믿고 따르니 더 좋은 우리 행복 알아오시네. 한없이 오래온 그 손길 잡고 넓은 미래로 가니 노래하자 김종은 위대하신 영도자 사랑하자 김종은 친근한 오리 인민은 한마음 믿고 따르니 친근한 오리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축하 무대를 펼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계속 혁신적 성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이 무대에서 우리 그 혁신적 성과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자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일절을 맞으며 운파광산의 광명객 광부들이 17시 현재 하루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상원 노동계급의 기적적인 증산투쟁에 호응해서 지금 운파광산의 노동계급이 광물 생산에서 련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운파광산 광명행의 광부들은 당리의 크나큰 믿음에 더 많은 광물 생산 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올해 상반년 계획을 3월까지 완수했고 지금은 올해 계획보다 1만 톤 더 증산할 목표 밑에
매일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고 있는 속에 5.1절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평양 기관사대 운전대대에서는 기관사들의 기술 관리를 앞세우고 솔길의 기술 상태에 따르는 표준 운전 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내연 샛별 용용 1호가 이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해서 한양의 화차로도 더 끌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어 4월 30일 현재 화물 수송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방금 소개한 단위들의 노력 혁신자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 무대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일절을 축하합니다. 북파강산 강릉경인장 최승진입니다. 12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경의 강부들은 자기 일터에 대한 궁지와 애착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해결 방도를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에서 찾았습니다. 2중 3대혁명 붉은기, 3중 3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과정에 우리 강부들은 자기 일터를 사랑하는 집단, 강산의 앞장에서 달리는 혁신자 집단, 서로 덮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더 많은 강물중산 성과로 당이 안겨준 애국자 집단의 용해를 계속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관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자기들이 울리는 기적소리가 조국의 숨결이며 맥박이라는 남다른 궁지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우리에게 단순한 운전기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터이고 조국이 맡겨준 초소입니다. 우리 기관사들이 동의하면 기관차는 멈춰서고, 그렇게 되면 조국의 전진이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사들은 수천里먼 길을 가도 그 길이 정다운 가정이 있는 평양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며 조국의 부강본영을 앞당기는 길이기에 한 생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열차의 무사고 운행을 보장하면서 해마다 맡겨진 수송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혁신의 새 소식이 없지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5.1절을 맞으면서 각지에 나가 있는 현지방송 분견대들에서도 정말 조국의 부강본행을 위해서 충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이 애국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소식을 정말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럼 그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버라에서 30여 년을 일하고 있는 것을 궁지로 여깁니다. 그것은 버라에서 생산되는 증기가 타빈을 돌리고 그것이 곧 전기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버라가 정말 귀중하고 제 살부치와도 같습니다. 제가 생산하는 전기가 곧 공장을 돌리고 불빛 밝은 고리 창문가에서 웃음소리가 높을 때면 정말이지 모든 피로가 다 없어지고 정말 행복감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어떻게 굴진공으로 30년 남아 변함없이 일했는가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라의 속탄이 필요하고 속탄을 캐자면 굴진공이 필요한데 결국은 내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궁지높고 보람 있는 일인가고 말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장 어려운 부문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정말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는 사람들, 또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한 생을 꾸준히 일해오는 사람들, 조국에 실린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5.1절 축하 무대에서 정말 오기는 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12개 중요 오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 이런 열이 넘쳐있는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1989년에 모범 노동자 영예상이 제정되었다. 지난 36년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범 노동자 영예상 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들 속에는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 노동자 배종섭 동지도 있다. (32년) 전 그는 뜻밖의 일로 한 다리를 상하게 됐습니다. 20대 초엽에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 그때 그는 삶의 대우에서 밀려난 것만 같이 생각됐다고 합니다. 고민 속에 모대기는 그에게 공장에서 혁신자로 소문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다리는 상했지만 너에게는 두뇌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맥을 놓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야. 그는 공장의 기술자들과 직장 일꾼들에게서도 배우고 오랜 기능공들의 방조도 받으며 창조적 사색을 무르익혀 나갔습니다. 부단한 사색과 탐구는 끊임없는 착상을 낳게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걸 책상하고 만들어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터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책임감만 높이면 누구나 다 좋은 탈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전부와도 같은 나의 공장 나의 일터를 나는 사랑합니다. 아니 둘뿐 아니라 우리 공장 점원들 모두가 우리 일터를 사랑합니다. 나오라 내 고향 나의 일터요 사랑하는 내 동문 나의 길에요 여기서 내 정성 곱스럽게 요나 우리의 행복 마련한다네 여기서 내 정성 곱스럽게 요나 우리의 행복 마련한다네 눈보라 빗바람 앞을 막아도 변함없이 지켜 나의 저서요 여기서 내 희망 노래도 피우나 찬란한 미래로 날아간다네 여기서 내 희망 노래로 피우나 찬란한 미래로 날아간다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수도 평양에서는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성황 내 진행됐습니다. 그때 이 축전을 보면서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군중문화 예술 수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그때 이 축전에 참가했던 여러 단체 예술 서조원들의 인상 깊은 공연 장면을 펼쳐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수령들 군도
경례하는 김성능 동지를 기조했어. 막연하오. 학원서인 염소를 싫어하는 너희를 염소를 좋아하는 가지가 남새야 구르바꿈을 해야 한다는 걸 전주 기술학 시간에 강의했는데 일터마다 효시 사랑은 넘쳐나요. 우리 가족이 경례하는 원수님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이 섞기에 사랑 해풍과 싸워 우린 이겼습니다. 덕후백철! 아이, 간 떨어지겠구나 이거. 아니 그 간은 뭐 실로 매달아 놓았나? 계속 찾는데 대답은 안 하니까 그러지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 씨 뿌리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분조장 동지가 날 찾더니. 그래서요? 비키라. 덕거명철 동무, 이 표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러잖아. 그래서요? 야, 너만 좀 보자. 새빨간 산닭이야, 너도 좀 보자. 바구니 하나가 절절 넘치니. 지금 이 관람 속에는 남들과 달리 운전수복 차림의 여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 4월에 경의하는 총미서 동지께서는 강원도 인민들에게 새형의 무게도 전차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원산시 안에 수많은 여성들이 그 운전수가 되겠다고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속에 노력 혁신자들도 오늘 이 무대에 참가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들을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기는 여성 동무들 찾은 것 같은데 이거 뭐 남자들까지 따라 나온 걸 보면 혹시 뭐 기업소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들입니까? 사실 저희 아내가 이 5.1절 경축무대에 초대되었다길래 뭐 자기 자랑을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줄까 해서 함께 왔습니다. 이야, 그 잡돌이 단단히 했구만요. 예, 이왕 나오신 김에 자기 소개부터 먼저 좀 한번 해봅시다. 노동자 리상렬입니다. 10만 킬로 무사고 주행을 보장한 상국 운전시며 저희 우하게 품들여서 했는데 남편들이 운전수 하겠다니까 선뜻 순하게 줬습니까? 예, 또 밀어줬습니다. 또 미루까지 줬습니까? 저도 운전수를 했고 저희 가시아버지도 운전수를 했습니다. 아, 운전수 가족이로구만요. 저는 그때 군관으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집사람도 군인가족 생활을 한 10여 년간 하였고 유리에 넘쳐 탄원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가정은 대대로 내려오는 운전수 가정이 돼서 승락하고 한 가정은 군인 정신으로 또 밀어줬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이 운전수. 야, 여성의 힘으로 얼마나 힘에 부치고 이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운전수로 또 밀어는 줬지만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모르게 좀 정유소에도 좀 나가봤습니다. 정유소에는 또 왜 나갔습니까? 아내가 운전을 하는 걸 좀 보기도 할 겸 하지만 또 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좀 나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운전수인 줄 알았던 저희 아내가 차장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좀 몰라서 아내가 좀 민망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눈물이 좀 찔끔나게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탄원생 여성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운전수가 되겠다고 하다나니까 예. 운전수 자리를 양보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 사실 내 집사람이 마음이 좀 착한 겁니다. 뭐 제 보기엔 그래 뵙지 않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집사람은 운행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가보니 차도 집사람도 좀 멀쩡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남들보다 한탕을 더 하겠다고. 네. 앞서가는 차를 선회하다 보니 소련을 끊어지면서 이 운행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건 좋은데 네. 이건 승용차가 아니라 선로를 따라가는 무기도전차야 하고 좀 소리를 쳤습니다. 대를 딱 세우구만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아내 자랑하러 나왔다고 하더니 이거 자기 아내들 교란 보따리들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때 저희 남편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원수님께서 우리 강원도에 오시면 무기도 전차의 운행 모습을 꼭 보아주시겠는데 거기에 당신이 없다면 그때 그런 걸 생각해 봤는가 고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운전을 배우자. 꼭 운전수가 돼서 우리 원수님 강원도에 오시면, 사업소에 오시면 저희 운전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원업동무도 있지만 우리는 남자들도 6개월이 걸려야 배운다는 운전조법을 40일 만에 배워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무사고 주행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예. 가정부로서 무리도 운전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어머니 것을 아내 것을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이롭다고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원수님 걱정하시지 않게 무사고를 꼭 보장하라고 저를 자꾸 떠밀어 주었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얼마나 감동됐으면 이렇게 관람석에서 박수까지 보내주겠습니까? 이들이 운전하는 무게도 전차에 새겨진 무사고 붉은 별은 셀 수도 있고 또 총운행 고리는 계산할 수 있지만 이들이 태우고 다닌 손님들의 수, 그들을 위해 바쳐진 그 땀은 계산할 수도 세어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인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운행길을 달리는 온 나라의 운전수들, 그리고 두 줄기 궤도 위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는 기관사 동지들, 또 먼 바다에서 근로에 땀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부탁입니까? 저희들은 오늘 이 무대에서 처소와 일터마다에서 혼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 부부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는 노동자 부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같이하여 서로 찾으며 아침마다 둘이서 함께 나가니 동장
이 시간에는 금속공업부문 노동자 체육경기 2023 중에서 김책제철 연합기업소팀과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 사이의 축구 결승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모란봉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의 공격 조직. 네, 문을 넣쳤습니다. 그 점의 전개. 문지기가 나와서 막아냈는데 반칙으로 선언됐습니다. 문지기 반칙입니다. 반칙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밀한 문지기가 나와서 상대팀 선수를 밀치했습니다.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이 선제골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2번 김현학 선수가 볼차기 나섰습니다. 문지가의 1대1 정황. 슛! 골이 됐습니다. 경기시간 25분경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이 선제골을 기록해서 현재 경기 점수 1대 0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후반전은 김책제철 연합기업소팀이 먼저 차기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공격 조직하는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 정도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반칙. 15번 선수에 대한 반칙이 있었습니다. 볼구역안에서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의 11m 볼 처리가 선언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2번 김현학 선수가 나섰습니다. 이번엔 막아낼 수 있겠는지 슛! 성공되었습니다. 경기시간 68분경 천리마지강 연합기업소팀이 또 한 골을 기록해서 경기 점수는 2대 0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전후반 2대 0으로 김책제철 연합기업소팀을 이겼습니다. 네, 정말 높은 경기의식과 완강한 투지로 훌륭한 경기 모습을 보여준 양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줍시다. 방금 전에 이 경기 장면 보니까 그때 그 경기 과정이 정말 생생히 떠오릅니다. 제가 그때 그 2023년 5월 1일에 진행된 이 경기 현지 나가서 직접 실황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말해서 이 경기야말로 제가 해설자로서 편견 없이 중립에서 해설을 해야 되겠는데 솔직한 말로 이 금속공업부문에서 나라의 맏아들 기업소라고 할 수 있는 김책제철 연합기업소팀, 이 팀이 좀 이기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해설도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면서 했고, 여기서 좀 솔직히 말하지만은,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다 보시다시피 10m 볼차기 2대 0으로 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경기 참가했던 김책제철 연합기업소팀의 문지기와 감독이 왔습니다. 그들을 여기서 좀 직접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문지기를 섰던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노동자 손기남입니다. 그때 감독을 하였던 서강복입니다. 네, 손기남 너무 벌써 죄스러운 마음에 목소리 다 죽어가는 소리 그럴 수 있죠. 오늘 좀 솔직히 좀 더 터놓고 좀 말해봅시다. 그때 왜 이렇게 두 골 중에 한 골 막지 못했습니까? 야, 지금 그때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건 글쎄 보니까 전문대에서 보니까 좀 긴장한 걸 저도 봤습니다. 이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히 컸으라고 보는데. 네, 컸습니다. 성원 동지도 경기 해설을 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지기가 막아내지 못했다고. 제가 기업소의 명예를 걸고 문지기를 섰는데 11m 볼차기를 한 골도 아니고 두 골씩이나 먹다라니 솔직히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문 선수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봐서 물어보게 되면 11m 볼차기 할 때 이 찬훈 선수는 이 골문이 속량만하게 보이고 긴장감에서 압박감이 오겠죠. 문지기는 축구공도 이렇게 정갈만하게 보인다는데 맞습니까? 축구공이 아니라 탁구공만하게 보입니다. 정작 그때 팀의 명예가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긴장했습니다. 네. 이제 경기를 지고 기업소에 돌아가면 모든 종업원들이 눈길이 나한테 집중되겠는데 정말
부끄럽고 속상한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경기를 이기고 돌아오라고 고매해주고 바래어주던 고향 사람들과 집사람 그리고 모든 기업소 안에 종업원 동지들의 그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그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픈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저희 심정도 이 기남동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더 하면 더 했지. 흔히 사람들은 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독한테서 찾습니다. 중국에서 감독이라고 하면 사령관이나 같은데. 김일성 경기장에서 우리 경기를 직접 본 우리 기업소의 종업원들도 경기가 끝난 다음 오늘 경기는 그 감독 때문에 져서 철저히 감독이 말이야 그 전술도 똑바로 짜지 못하고 선수 교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진 거야. 감독이 어쨌든 능력이 좀 약해 하면서 정말 야 이건 내가 이번에 진짜 괜히 감독을 했구나 하는 후회가 들면서 또 이제 돌아가면 다시는 감독을 안 하리라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들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 먼저 헤아려 주시고 운전 깊은 사랑의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갈 걸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이제 그들이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연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철강제 생산에도 지장을 주겠는데 절대로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글쎄 우승한 팀과 똑같은 시상품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안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정말 바다하는 사랑이 너무나 뜻밖이었고 꿈 아닌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충격 또한 너무 크다 보니 이 심장이 막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원수님이 사랑이 어린 시상품을 받아안고 모두가 어깨를 부여안고 격정이 몸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체육 경기에서 어디 승부를 가르고 진 팀에게도 이긴 팀과 똑같이 그런 시상을 해준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 금속공업부문 노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하늘같은 사랑이 나온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노동계급이 세상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5.1절의 새 전설입니다. 정말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경애하는 총주동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 나라의 강철 기둥을 억척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 김철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금속공업부문 노동계급에게 다시 한번 5.1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앙텔레비전으로는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무대 2024년 다수학 경험이 방영됐는데 정말 그때 반영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계와 초병으로서 한 생을 빛내인 아버지 세대들처럼 사랑하는 내 고향 호전들마다의 불악도의 경험을 우리 일꾼들이 농장원들에게 진심을 바칠 때 또 이들에게 덕을 주고 자기 정을 깡그리 쏟아 부을 때 이들은 이 땅에 진심을 바쳐 갖고 가는 것을 본분으로 받아들일 때 다삭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해성 이상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갔대. 구 어떤 자연신도 당정책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당정책 간철에 다수하고의 혈세가 있고 지난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농업 부문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됐는데 특히 2023년에 비해서 알곡은 수십만 톤이나 더 증수되고 다수학 농장, 다수학 작업반은 6대 그리고 다수학 분전은 무려 11배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당중앙의 중대 결단과 조치에 의해서 우리 공화국의 근 80년 역사에 처음으로 지방공업 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려 퍼져 지방진흥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나라의 20개 시군들의 그 지방공업 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생산 장성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졌으며 지방 이민들 모두가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당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 가고 있는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그리고 지방공업공장의 전체 근로자들에게도 5.1절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5.1절 축하 무대를 펼치고 보니까 그 최근에 우리 텔레비전으로 방영했던 텔레비전 무대 백금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자들의 명절날 우리 노동계급을 축하해줄 겸 그리고 우리 이렇게 관람석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겸 그때 그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우리 노동계급 전용들의 성격을 창조했던 배우 동지들을 또 이 무대에 초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용화 찬조름 없이 바쁘실 텐데 우리 초청에 또다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TV 연속국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역을 맡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부속역을 또 부속역입니까? 예. 내일부터 촬영하겠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깎지 못하고 이거 좀 긴 머리 상태로 이 무대에 왔는데 이거 참. 예. 뭐 그렇지만요 우리 이 관람자들도 그래 시청자들도 다 이해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30년 남아 그 수많은 영화에서 형형색색의 그 성격과 개성을 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우리 노동계급의 전역을 형성한 백금산, TV 연속국 백금산을 참가한 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더없는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 백금산과 검독의 고경찬 용서대원들과 많은 광부들이 상반년도 광물 생산 계획을 3월달까지 앞당겨 완수하고 지금 이 시각도 당제 9차 대회를 향해서 힘찬 진군을 벌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해들고 그 노동자들을 축하해주자고 이렇게 이 무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제가 백금산 이야기를 보니까 그때 배우 동지들 다 현지에 가셨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검독이랑 그 영양광산 돌아보면서 제일 그 놀라고 감탄하던 배우 동지가 저기 그 안선영 배우 동지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야, 정말 희한하게 일도선 광산 도시를 보고 왜 격동이 되지 않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 일도선 광산 도시엔 그 많은 일화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데 의하면 지금 검독지구에서 태를 묻고 살아온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새 집의 주인들도 밖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올 때는 집을 찾지 못해서 한참 동안이나 찾다가 집에 온다는 얘기가 있고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제대된 그 수십 명의 군인들이 제대 군인들이 자기 고향에 척 들어서서 아니 자기 집이 어딘지 몰라서
결국은 저 연합기업소 쪽인 비상소집안이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밤새껏 그 군인들을 데리고 집을 안내했다는 이런 일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고생, 행복한 소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다 봤지만은 정말 세상에 없는 현대적인 산악 협곡 도시, 궁전 같은 이 집의 주인들은 모두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노동계급들은 온 나라가 보내는 축하의 인사를 받으면서 행복과 기쁨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노동계급이 세상에 아니고서야 이거 어디 뭐 상상이나 해볼 일입니까? 정말 이것은 바로 경연은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노동계급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시고 정말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노동계급은 정말 온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동이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축하의 무대에 초청을 받고서 무슨 말로 어떻게 우리 노동계급을 축하해 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 검동에 가보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 조국이 시간마다 날마다 비약하고 시간마다 날마다 정말 젊어지고 여기 있는 우리 청춘 남녀들이 막 즐겨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막 젊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게 비록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서 우리 노래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노래 불러드리려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관람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실 검독과 영양의 광부들도 이 축하의 노래를 잘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직은 말 못해. 어머님은 손보러 가자 하지만 이 가슴의 사연을 어쩌면 좋아 도시의 총각보다 속도를 캐는 그 고리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논산의 둥근단 사건 그만해 그 동무와 맺은 약속 아무도 몰라 혁신자 용에 떨친 넓은 가슴에 내가 만든 꽃다발만 그리고 싶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그가 되는 국도를 시원했어도 내 가슴의 사랑은 고소 어머님께 우리 사랑 말씀드릴래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말 못해 방금 제가 그 배우 동지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객석을 쭉 둘러보니까 여기 이거 백금산 제작 이야기 배우들만이 아니라 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서 나오는 강태관 아바의 아들 역을 한 배우도 오고 장계둑 배우도 오고 성옥이 역을 한 배우도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강선 노동계급도 데뷔를 시청하고 있는데 무대에 나와서 강선 노동계급의 정신에 대해서 좀 펼칠 때가 되질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월은 많이 흐르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온 지도 이젠 푹 몇십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니까 이 샘물집 식솔들의 그 모습만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 육체적 요소는 아마 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급한테서 배운 이 정신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승형 배우 동지는 뭐 지금까지 노동계급 편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궁골의 61년생에서도 그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영소대장 역 맡았댔어요. 예, 고경찬 영소대장. 예. 황철. 예, 불다른 사람들도. 야, 정말 많이 했댔구만요. 그리고 장계득 동지도 미안합니다. 입에 이렇게 붙다나니까. 아우, 일 없습니다. 장계득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언젠가 이거 뭐 발전소 노동계급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자강도 사람들. 예, 자강도 사람들. 그 성간발전소 대대장 역을. 예, 대대장. 예. 얼마나 연기들을 신통하게 하는지. 그리고 뭐 성옥이 역을 맡았던 경희 동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도 시집 갔다가 군인 가족으로도 나왔다가 그렇게 보면 이 배우 직업도 괜찮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장영도 돼보고 노동자도 돼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말 노동계급의 연기를 그렇게 진실하게 실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노동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노동자 역이 그닥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용팔 동지도 철도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이야. 그래서 노동자 출신의 아들들이 정말 평범한 배우로부터 공원 배우, 인민 배우로 이렇게 자라났구만요. 많은 사람들이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을 보면서 어쩌면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진실하게 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전 우리 젠의 뛰어나서라기보다도 강선 노동계급이 지닌 그 정신이 우리 배우들이 연기를 이끌어줬다 하고 말해줍니다. 수령님 따르는 길에 이 진흥산인 믿음이 아니라 설사 욕족의 오명을 쓴데도 따를 것이고 두 다리를 잃는데도 기어서라도 따를 것이고 두 눈이 먼데도 지팽이를 더듬어서라도 따를 것이고 무덤 속에 들어간데도 넋이라도 따를 것이오.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가 왔다. 나라의 형편이 준엄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이 휘청거리면 나라가 휘청거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는 천지풍파가 있는데 그저 장모님께 운명을 맡기고 장모님만 잘 받들어 모시면 우리는 이긴다. 알겠느냐? 알았어! 수령님 따르는 길에 이 진흥산이 믿음이 아니라 설사 역적의 오명을 쓴데도 따를 것이고 두 다리를 잃는다 해도 기어서라도 따를 것이고 두 눈을 잃는다 해도 지팽이를 더듬어서라도 따를 것이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해도 넋이라도 따를 것이오. 이건 정말 그저 영화 대사가 아니라 영화 노동계급편의 기본 핵이고 강선 노동계급의 신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옳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영화 72시간을 지도하시면서 노동계급편 영화에서 진흥산이가 파쇄장에서 하는 그 내면 독백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자 그 장면은 단순한 영화의 어느 한 장면이 아니라 철마시대의 강선 노동계급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영화에 담은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상한 이 장개두기도 강선지강서 노동계급을 따라 배우자고 그 달마산 넘어 고창리에서 강선으로 달려온 농사꾼입니다. 예, 생각납니다. 그 제가 그 장개두기가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그 캐캐묵은 판소리를 내다가 강태가 나바이한테서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덩떡쿵떡기 덩떡쿵떡기 요렇게 왔다가 고렇게 갈 것을 왜 와댔노? 정말 우리가 영화를 찍던 나날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댔습니다. 그러나 강선의 용매공들은 전기로 앞에서 땀으로 미역을 감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영화 창작을 했고 샘물을 끓였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5살 난 천이애를 곁에 세우고 노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대를 틀어지고 인의를 번져가면서 전기로를 순간도 뜨지 않던 그 용례공의 모습이 눈에 삼삼합니다. 예. 방금 급이 아닙니다. 서부르주야. 서부르주. 그 부자의 딸. 부잣집 딸로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허이허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부디 그것도 자진해서 쇠물집 식구로 뛰어들었겠는가. 그건 바로 자기 개인의 리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참되게 살며 투쟁하는 우리 노동계급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매혹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잣집 딸이 샘물집 식솔로 되기까지는 저련치 않았습니다. 걔나 걔 배웠지 뭐. 며느리 취재. 며느리 충을 맞고 울기도 하고 고민도 컸습니다. 하지만 강태관 직장장과 강선의 노동계급은 저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도 나무람 없이 따뜻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정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파철도 전기로에 들어가면 붉은 샘물이 된다. 그래서 난 샘물집 식솔이 되었고 영화를 찍던 그 나날에나 오늘에나 노동계급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화 배우들이 기량훈련 할 때면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이 시를 즐겨 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창작수첩에 적어놓고 자주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럴 것 같아서 우리 창작수첩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왕이면 뭐 근로자들의 명절날 강선 노동계급도 좋아하게 한번 이 무대에서 좀 멋있게 좀 읊어주십시오. 예, 갑시다. 부탁합니다.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힘들어. 이 말을 하기 부끄러워.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면 나는 저 멀리 강가에 홀로 서 있었다. 나에겐 아버지 자랑할 게 없어서. 무릎바지 입고 다니던 서학교 그 시절 아버지는 뭘 하시는가고 묻는 선생님 물음에 우리 아버지는 승용차를 탄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왕별을 달았다고 학급 동무들이 저마다 아버지 자랑할 때면 난 죄를 지은 것처럼 머리를 수그렸다. 나의 아버지는 그냥 노동자였어. 눈물이 나도록 서글펐다.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에 쫓기고 해질녘까지 강가에 홀로 서 있었고 학급 동무들이 아버지 사랑에 눌려
때 없이 머리 숙이던 나여서 나는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으라. 동무들더는 아버지 자랑하지 말았으면 선생님 제발 아버지 직업 묻지 말았으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자랑에서 이긴 그날은 어버이 수령님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장날 박힌 아버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노동계급의 손은 법의 손이라고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였어라. 나는 학교에서 마을에서 자랑했으라. 수령님께서 나의 아버지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승용차도 완별도 노동자 다음에 있다고. 나는 자랑했으라. 병사시절 명사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도 일성종합대학이 높은 언덕에 올라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소리 높이 외쳤으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박사가 되고 용이 되고 인민배우가 되는 그런 저놈의 높은 연단에서 나는 자랑했으라.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라고. 이 말을 하면 잠자던 열정도 솟구치고 이 말을 하면 삶의 걸음새도 변함이 없어. 나는 늘 마음속으로 이 말을 외운다. 위대한 수령님 뜻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을 대러리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협의 끝까지 충성 다할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섰던 일터의 선지도 35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저도 40살이 넘었고 우리 강선의 세대도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 노과 정신, 애국의 바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할아버지가 섰던 처소에 섰습니다. 결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섰던 처소에서 일한다고 하여 그 정신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배옥 같은 충성심을 항상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일로 변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는 노동계급 출신의 일꾼 동지들도 참가했는데 그럼 이 무대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이 시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항상 간직된 이런 시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광산에서 한생 광부로 살았습니다. 아이 땐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이런 산골에서 한생 산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우리 광산에 우보이 수령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산골, 이렇게 깊은 단골짜기에 이 광산에 우리 수령님께서 오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우리 우보이 수령님께서는 광산의 정량소와 문화회관을 잘 지어서 노동자들이 문화휴식을 보장할 때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하루빨리 살림집을 잘 지어서 노동자들을 입사시킬 때 대해서 간곡하게 교시하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고는 속수 떨어지는 갱막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갱막장에 들어가시어 우리 노동계급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라면 막 부끄러웠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노동자가 커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막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이 때는 우리 산골 사람들도 우리 수령님께서 아시는 그런 노동계급이라고 늘 자랑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 광부의 아들이 오늘은 나라의 종사를 논하는 최고민의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평양시 성배전부 지배인 고성덕입니다. 해방 전 마디려 태어난 저희 아버지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8살부터 소년노동을 하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해방 후 아버지는 8남매 자식을 보았는데 해방 전 같으면 우리 8남매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8남매는 모두 무료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정 때 같으면 꿈도 못 꾼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대학에 간다는 걸 생각도 못할 거다. 나라의 혜택을 응당한 것으로 생각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구원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8남매 모두를 무료로 공부시켜준 나라의 구원덕이 너무도 고마워 지금도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바꾸는데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정말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인 제가 또 노동자였던 제가 오늘은 최고민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한계 단위를 책임진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맡은 처소와 일터마다에서 혼신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근로자들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나라. 노동자들을 영웅으로, 박사로, 대의원으로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그 지위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들을 축하해서 우리 방송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헌송중창을 불러드리자고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가정 힘이 들다고 빈산들을 남겨둔다면 훗날 사람들도 또 그런 식으로 다음 때에 넘겨줄 게 아닌가. 양심의 가책도 없지 말일세. 푸른 숲에 새들이 찾아올 적에 열매 따는 사람들 기뻐할 적에 노래다오 푸른 숲이요 이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창작된 이 영화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대를 이어가면서 조국의 푸른 숲을 지켜가는 애국자 가정, 우리나라의 첫 공은 산림공이며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 노동자구 산림공이었던 강윤경 동지의 가족을 이 무대에서 소개하자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시기에 완전히 황폐화된 수천 정도의 산림을 혼자서 자진해 맡아가지고 40여 년 동안 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꿔서 고향 산초를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가 땀 흘려 살림을 가꾸면 꼭 땀 묻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그때 저는 아버지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다는 몰랐습니다. 고난의 행구식이 똑똑한 주인이 없어서 아버지가 한 생을 바쳐 품을 들어서 마련한 나라의 귀중한 산림 자원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고 산림이 황폐화되는 것을 본 저희 가슴은 몹시 쓰리고 아팠으며 생각이 많았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세대가 따로 있고 열매를 가꾸지 않는 세대가 있다면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돼가는가? 아버지는 훌륭한 살림을 우리 세대에 넘겨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잘 가꾸고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군관으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된 후 여러 단위에서 책임자로 일하던 저는 아버지가 가꾸던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찍겠으면 날 찍어라. 독재자국의 피같이 흐르는 송진을 쓰다듬으며 온밤 숲과 함께 운 애국자. 잎새의 색깔만 보아도 나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손금보듯 알아차리고 산불날 걱정이 없어 비 내리고 눈 내리는 날을 오히려 더 좋아한 애국자. 원칙 앞에서는 갈 끝이라도 오를 고지식한 그를 두고 사람들은 버마바이라고 부른다. 가슴 속에 품고 산 미래 희망로 설레이는 푸른 숲 위에서 꽃이 숲을 주름 잡아 달리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오늘 산림박사라고 부른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황폐화되어 가던 산림을 애써 가꾸어 오늘은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나무는 땅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먼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땀이 있음에 있고 녹시 깃들어 있는 살림을 더 잘 가꾸고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국적인 근로자들, 애국적인 가정들이 있어서 조국의 숲은 더욱더 푸르러 설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의 산림부문 일꾼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젊은 시절 추억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면 전하의 그날 옛 전우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낙동강을 넘으며 동지를 뿌리던 그때 그날처럼 세월은 흘러 젊은 시절에 그 모습은 변했어도 어머니 타고 하르는 마음 청춘으로 남아있네.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 그때 가진 그 냄새 심장으로 지키고 아침에 눈부시 제일로 밝은 나라, 기름진 소야와 푸른 산과 바다, 조국이여 나의 사랑,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대보다 귀중한 곳 세상에 더 있으랴. 나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그대의 공연뿐. 사랑하는 조국이여 제게 번영하라. 찬란한 국기가 고요히 나부티는 위대한 소선이 우리의 깃발이시네. 조국이여 나의 무료, 나의 미래, 나의 전부, 그대 마음을 내 위하여 언제나 성실하리. 나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그대의 번영뿐. 사랑하는 조국이여 제게 번영하라. 나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그대의 번영뿐. 사랑하는 조국이여 제게 번영하라. 우리 김종태 전기한차 연합협소 노동계급이 정말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 자체 힘으로 만들어낸 지하자동차 1호가 태어난 때로부터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식 지하자동차 개발 과정,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하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보통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전동차 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방대한가 한 것은 석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지하자동차의 설계 도면만도 무려 5천여 매나 되었고 부품만 해도 수천 종의 10만여 개나 되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종태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은 해냈습니다. 기술적 요구를 비롯하여 애로한 난관이 호다였지만 우리 기업소 노동계급은 기업소에 찾아오시어 우리 노동계급에게 제일 먼저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세상 최대의 용의와 감 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경례하는 청성지 군악군 믿음과 기대, 전림마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전기관차를 만들어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까지 하였지만 끝끝내 우리 손으로 전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전통을 가슴마다에 되새기며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당 앞에 결이 다진 당 창건 70돌까지 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시계 지하자동차를 기어이 완성 개발하였습니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여러분 얼마나 감 높은 부름입니까? 남들이 못한다던 일도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무조건 해내고야 마는 것이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투쟁 기상이고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입니다. 지금 이 시각도 김정태 전기기관차 융합기업소 노동계급은 그 투쟁 정신 투쟁 본대로 우리 민들이 이용할 전기기관차, 객차, 지하전동차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태 전기기관차 융합기업소 노동계급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날린 소스러운 깃발 불빛처럼 펄펄 날린다. 자기 힘을 믿고 효명하는 게 다수의 기상을 친다. 온누리를 향해 사회주의
지금 우리 상원의 노동계급은 전례없는 세멘트 중산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당 제9차 대회로 향한 뜻깊은 올해의 거창한 창조투쟁, 중산투쟁이 전위에 내세워준 당의 하늘같은 믿음에 겨이 보답할 일념에 넘쳐 있습니다. 당 중앙이 제일 먼저 찾는 나라의 맏아들이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 상원 사람들의 궁지입니다. 지금 우리 상원 노동계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위대한 당 중앙이 바란다면 그 어떤 높은 생산 목표도 반드시 점령하고야 만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배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사의 이름든 세기록을 창조하며 위대한 강국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른 높은 강국 국민의 근기를 안고 영리하는 청기소던 뜻 안겨진 세상 최대의 믿음인 용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의 본대로 올해 당이 제시한 생산 목표들을 여의 점령합시다. 정말 이 밤이 새도록 축하해주고 싶고 또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자랑하고 싶은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축하 무대와 더불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와 처소마다에서 이룩하고 있는 그 혁신적인 성과들과 애국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 당의 강국건설 구상은 이 땅에 반드시 현실로 꺾여나리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당 창건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 당제 9차 대회를 향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에서 조선 사람의 본때, 조선 사람의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쳐나갑시다. 구라못이 우리가 이 나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소란 풍도 더 맞섰고 피로 헤쳐 승리했고 맨손으로 빈터에도 가온 세월네 그렇게 강하다 우리는 조선 사람 대대손손 구할 줄을 아는가 보여주리라 그 기상택배 이 조선이 없는 석사 강대하는 추억 깊은 가슴들과 가정들의 사랑을 아낌없이 생을 바친 성들의 그것이 그들처럼 운명 걸고 우리처럼 지금